의외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우리 눈에 소위 띄는 아이들에게 보면 이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부족해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 생각하는 교사 곰곰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원하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생님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포지션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데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다루시면서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 하니까 갑자기 우리 공부하던 시절이 생각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하신가요? 인간의 어떤 삶의 상태에서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것이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순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달라진다고 하였어요. 이론을 살펴본 후에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진짜 매슬로우 그때 그 몇백 년 전에 현상이 아이들의 유치원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슬로우는요,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안전의 욕구가 충족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 욕구들이 단계별로 이것이 완전하게 완충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 간에 복합적으로 바라는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매슬로우의 욕구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고 또 삼각형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충족되는 욕구의 정도가 다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아래의 욕구는 굉장히 많이 아이들에게 풍부하게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리적인 욕구, 잘 먹고 여러 가지 비판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욕구 단계에서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욕구를 얻으려는 그런 생각조차 못한다고 하죠.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는 가정에서 또 우리 유치원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급간식 문제라든지 휴식 시간을 줘서 아이들에게 생리적인 욕구는 꾸준히 충족시키고 있다면 그 다음 안전의 욕구지요. 아침에 등원해서 우는 아이, 또 잘 있다가 갑자기 울면서 약간 불안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 선생님의 눈치를 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욕구가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어떻게 이 안전의 욕구를 필요로 하는 아이에게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간단한 해결 방법은 바로 아이의 곁에만 있어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내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늘 계신 분이구나. 우리 선생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이곳에 계시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을 떠나는 행동, 화장실을 가거나 어떤 볼일이 있어서 잠시 교실 공간을 비우게 될 때에는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잠깐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우리 친구들 놀이 즐겁게 하고 있으세요? 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지금 이걸 준비해야 돼서 급하게 교무실 다녀올 텐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했던 약속 지키면서 교실에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아이들에게 잠깐 비우는 공간이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은 이 안전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유치원에 처음에는 잘 등원도 하고 호기심 가지는 물건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정신이 쏠려서 아이들이 즐겁게 유치원을 생활하다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의 일상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 유치원 가기 재미없다, 어린이집이 싫다든지 아이들이 약간 부적응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 유치원에 우리 반에 우리 교실의 선생님, 친구들에게 어떤 유대감이 없는 거예요. 교실 공간에 소속감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울며 부적응한 행동을 보이죠. 아이들이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부족한 아이라는 게 보이는 게 어떤 행동이냐면 좀 겉도는 친구들 있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친구가 있다든지 또 이런 선생님과의 큰 스킨십 없이 잠잠히 교실에 보면 묻혀서 지내는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 생각지도 못했는데 학부모님께 전화를 받아보면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많이 힘들었냐?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저만 그런가요? 의외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우리 눈에 소위 띄는 아이들에게 보면 이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부족해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적의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무조건 친구들에게 어떤 그 친구들과의 마찰이 생겼을 때 자기가 먼저 때려놓고 저 아이도 때렸어요 라든지 놀이하던 교구를 뺏어갔는데 너 왜 이런 걸 뺏어갔냐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때 나만 한 게 아니고 쟤도 했다라든지 이렇게 남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그 교실에서 아이가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조그만 일에도 선생님께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우는 친구들 막 울음으로 표현하는 친구들 이런 모든 친구들이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어떤 방법으로 선생님은 채울 수 있을까요? 안아주고 가정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면서 아이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꾸준하게 지원해주면 아이가 변하겠지요. 그런데 이 꾸준히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아이가 하지만 아이는 아주 느린 속도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쓰다듬기인데요. 아이가 활동을 하거나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그냥 책을 읽는다든지 아무 때나 선생님이 말로 하고 너를 사랑해 굳이 큰 스킨십을 하지 않더라도 지나가면서 눈을 한번 맞춰주고 한번 쓰다듬어주는 것, 등을 토닥인다든지 머리를 쓸어준다든지 하는 것은 아이에게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주는 아이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이 교실 공간에 대한 소속감을 줄 수 있다면 아이들 간에도 어떤 친밀감 형성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겉도는 친구가 있어요. 놀이하다 보면은 좀 놀이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생각이 깊어지면서 나에게 조금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친구를 어른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잘라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 유치원 시기부터 소외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더 친구 간의 소속, 친구에게 얻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굉장히 아이들 간에 쓰다듬기를 한다든지 아이들 간에 스킨십을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계획하고 그 아이가 빠질 수 없는 놀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기라든지, 전부 다 카드를 들고 부딪히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 스킨십을 하는 방법, 손 하이파이브를 한다, 허깅을 한다, 아니면 등을 토닥여준다,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의 어떤 쓰다듬기가 가능할 수 있는 놀이 방법을 생각하셔서 아이들 간에도 어느 정도 스킨십이라든지 어떤 쓰다듬는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면 이 아이는 친구에게서 얻는 소속감과 애정을 촉시켜 나가게 됩니다. 아이가 아래 단계 욕구가 완전하게 채워졌다고 생각한 데서 그 욕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욕구는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욕구들은 더 많이, 상위 단계의 욕구보다 더 많이 줘야 하는 욕구, 더 많이 얻으려는 욕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특히 유아기에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는 제공을 해줘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아이들이 그 욕구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적용을 해보아요. 그 다음 단계가 존중의 욕구지요. 이 존중의 욕구를 크게 나타내는 아이들은 자립심이 강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 만들기를 굉장히 잘해서 매일매일 어떤 성공된 작품을 원하는 아이, 굉장히 끈기 있게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이 존중의 욕구가 아래 단계 욕구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존중의 욕구를 채워가려고 하는 거죠. 이 존중의 욕구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기에 아이들에게 어떤 과제를 주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할 수 없어요. 나 못해요. 아, 재미없어요. 심심해요. 나 안 할래요. 포기하는 아이들이죠. 굉장히 수행력이 높은 아이들 중에도 보면 선생님 심심해요. 놀 게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무기력함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관심에 맞춰서 학습적인 지원이나 더 잘하는 과제를, 어려운 과제를 줘서 아이에게 흥미를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 단계인 애정과 소속의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에서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채워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겐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존중의 욕구를 원하는 거죠. 아, 이 과제 하고 싶다. 이거 해 나갈 수 있겠다. 이걸 하려는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죠. 존중의 욕구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냥 선생님은 격려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 행동. 아, 너 그림을 지금 사람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아, 너는 지금 이 삽으로 성을 만들고 있구나. 잘했어, 멋지다, 예쁘다, 칭찬, 행위 결과에 대한 칭찬을 계속 하다 보면 아이는 이 칭찬에 중독이 된 아이들은 더 좋은 칭찬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못하는 과제는 도전해 보려는 의식조차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행위 자체를 거울처럼 반영해서 말만 들려주시면 아이는 계속해서 존중의 욕구를 채워가면서 더 나은 단계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생님, 물론 재미있고 즐겁게 놀이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는 선생님이 당연히 아이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또한 아이들이 원하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곰곰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